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권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심 반지름 주어져 있는 원방정식을 물어봤습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표준형이죠. 중심좌표 a, b의 반지름 r 되는 표준형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문제. 중심좌표 1,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2 되어 있는 부분들 열심히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 반지름 3,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답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중심좌표. 그러니까 어쨌든 뭐 표준형 자체를 좀 학습 잘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위에 걸 풀게 되면 x는 8보다 작다가 되겠고, x는 얼마보다 큽니까? 9-a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주어진 식이랑 똑같아야 해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b 값은 8 이렇게 처리돼야 되고, 그럼 이제 a 값은 9-2 해서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결과 얻어가기 b-a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는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이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됐을 때 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됐을 때는 y는 이꼴 2x 이런 부분들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죠. x제곱에다가 4x제곱 처리해서 5 이렇게 처리되니까 x제곱이 1 되겠고, 그러면 x값이 1이 나오면 y값은 자연스럽게 2,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y값은 마이너스 2에서 결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을 하게 되면 뭐 항상 2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돼 있을 때는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서 푼다라는 기본적인 항목들 기억해가면서 연립방정식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원의 접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원의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두 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 그려져 있을 때 기울기 같은 기울기면 양쪽 그는 거니까 두 개를 그리는 거죠.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 원 밖의 좀 중심이 이렇게 된 거죠. 밖의 점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밖의 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당연히 두 개를 그어야 되겠죠. 하나다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원 밖에서 원에 접선을 긋으면 항상 두 개다. 밖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위아래 이렇게 그어지는 거니까 항상 두 개를 그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가는 내용. 원 접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 구해서 길이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2 내분점 구하면 3분의 크로스 형태가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런 형태, 3분의 4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외분점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이니까 1 처리되겠고, 6이니까 2에서 이제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분점은 5에 마이너스 5에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에 제곱까지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4제곱에다가 PQ 길이의 제곱을 하게 되면 4제곱에다가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16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3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내분점, 외분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거기에 뭐 이렇게 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것까지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AB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범위를 나눠서 풀이해도 되는데,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x값이 3보다 크거나 할 때 이렇게 범위 나눌 텐데요. 그때 나눠진 식을 보게 되면 둘 다 음으로 풀려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서 평행하는 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 되는 이런 선들이죠.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뭐 함수 값을 뭐 3 이렇게 대입해주면 5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0보다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근들을 구해가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에서 대칭 구조 형태로 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좌표들 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했을 때 나중에 그 나온 것들 각각 구해가는 게 아니라 값도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 2분의 1 두 번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둘 다 양으로 풀릴 때는 거니까요.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이꼴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x는 11 이렇게 처리해서 이 좌표는 뭐 2분의 11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간격차를 또 똑같은 간격차에서 좌표를 얻어져가는 거라서 나중에 합은 1 된다는 사실들, 뭐 그래프의 성질들을 좀 이용해서 절대값 풀어가는 부분이 학습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일일이 뭐 값을 다 구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서 평상시에 연습 좀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좌표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위의 점 x좌표가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y좌표를 굳이 b라고 하지 않고 a 플러스 이렇게 한 문자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4의 제곱, 이곳에서 2를 빼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b점하고 거리를 구하게 되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곱한 이 거리가 같다라고 처리해주면요, 이렇게 가로 하나가 통째로 좀 사라지죠. a제곱에다가 8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도 역시 또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a 값이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그러면 좌표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1, 거기다 좌표 대입해서 0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좌표 더하기해달라, 당연히 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 위의 점 이렇게 됐으니까 한 문자로 처리해간 것이 이제 센스 있게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엔 뭐 거리 구해가는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값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직선을 이렇게 좀 삼각형의 중간에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게 좀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안 만들어질 때는 이제 평행이 있거나, 그 다음에는 세 직선을 이렇게 한 점을 지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좀 조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건 1이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a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어 있는데요. 이 a라는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게 되면 평행이 만들어져서 삼각형이 이루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직선 연립방정식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x 값이 마이너스 3,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y 값은 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게 이제 뭐 교점이 되죠. 이 교점을 직선이 또 지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4는 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a 값이 또 3분의 4 이래서 결과가 좀 하나 더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3분의 4,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뭐 이 둘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됐으면 뭐 3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경우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라는 사실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두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직이 되기 위한 값, 그 다음에 평행이 되기 위한 값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값이 또 최대값이네요. 알겠습니다. 수직이 될 때는 A하고 4하고 곱하니까 4A, 그 다음에 1하고 A 곱하니까 A 이렇게 처리해서 5A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A 값이 0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수직일 조건이 되겠고요. 평행이 되면 A분의 4하고 1분의 A하고 이 결과가 좀 같아지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8 부분도 다르다 뭐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뭐 앞쪽 계속 관계식이 A제곱은 4가 얻어지겠고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얻어서 뭐 최대값 2를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2가 주어진 또 기울기가 하고 또 문제가 되는지 좀 점검만 하면 되죠. 2를 대입해주면은 3분의 2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니까 뭐 그냥 평행이 되어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최대값 n이라고 해줬으면 n 값은 2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빼기로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0에서 2를 좀 빼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정답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뭐 직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행하고 수직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익혀야 될 항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이론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n에 대해서 다음 값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복소수 오메가의 어떤 관계식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좀 대입해서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좀 2 오메가 플러스 1은 있고 루트 3i 이런 부분 만들고 그 다음 제곱 거쳐서 4 오메가 제곱 4 오메가 플러스 1 쪽에 마이너스 3 되니까 이 양식이 또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좀 양변에도 곱하기 해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해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또 관계식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마다 규칙돼 가는 거니까 이곳에 뭐 15까지 좀 대입해 가는 것은 3까지 대입해서 5배를 해가는 형태로 좀 풀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차곡차곡 좀 알아볼까요? F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오메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이항시키 가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으로 처리되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결과 나오겠고 F2를 구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분자는 오메가 4제곱이 되죠. 4제곱인데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니까 역시 또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해주면 뭐 세제곱이니까 1이겠고 그죠? 그 다음에 6제곱도 1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서 결과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쁘게 좀 처리해 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세 번마다 규칙이라서 이게 좀 5번 반복되죠. 뭐 여기다 이제 5를 좀 더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오메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 뭐 이렇게 관계식 부분들 그러면 규칙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놓고 이걸 좀 문제에 각각 적용해 가면서 그때그때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할지 좀 고민해 가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혹 지금 같은 경우 뭐 혈렉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걸 L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4점이 있는데요. 거리가 최대일 때는 원점으로 딱 연결했을 때 이렇게 3,4하고 이렇게 수직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좀 먼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3,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은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겠고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형태 그죠? 좌표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이런 직선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4를 좀 곱하기 해서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5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직선식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직선하고 원하고의 거리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일단 원 또 정리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 정리해주면 25, 25, 50에서 34를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자, 하여튼 뭐 중심 좌표가 5,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까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5분의 대입을 하니까 5에다가 20에다가 어이쿠 3, 5, 15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어이구 5, 4, 2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 다음에 25? 어이구 숫자가 커지는데요. 전부 다 이제 5로 약분되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 12를 좀 구해갔는데 반지름이 또 4가 되는 거니까요. 12에서 4를 좀 빼서 정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소값 8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수직되는 경우입니다 라는 사실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선 방식 만들어가는 이 점이 일단은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원하고 직선 사이에 이런 관계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이제 중심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들이 풀이의 또 핵심이니까 이런 항목들 좀 잘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권선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A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AB, AC의 중점을 MN이라고 하겠습니다.
X좌표, Y좌표에 또 합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뜻파악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A, B, C 이렇게 돼 있겠고, 중점들이 좀 주어져 있고요. 그 중점에 또 X좌표의 합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또 중점이 좀 나오는 거죠. 여기 중점 좌표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뭐 2분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4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점 좌표는 또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게중심을 구해가려면 이제 중선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2대1 되는 지점하고 이렇게 처리해준다면 이 전체를 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등분 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무게중심 위치는 이제 이렇게 2대1 되는 부분이니까 4칸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 이런 위치가 되겠죠. 그럼 이제 A하고 지금 나와 있는 중점하고, 그러니까 1,4하고 2분의 5,4하고 이 둘을 좀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칸 갖다가 한 칸 와야 되니까 4대1로 외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Y좌표는 그냥 무조건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좌표들이 다 똑같으니까 X좌표는 그러면 구하게 되면 3분의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를 곱하면 10에다가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좌표가 3,4 해서 나오는 거니까 더하면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중점 위치 좀 가르쳐줘서 다시 그 둘의 중점을 구하게 되면 이제 중선으로 갈 때의 그 교점이 얻어진다는 사실들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 대신 이렇게 원래 중점 위치니까 이 배수 계통이 있고 또 무게중심이 2대1 해서 이제 3의 배수 계통이니까 이렇게 뭐 6 조각을 내 가지고 이렇게 좀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해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지는 f4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을 좀 열심히 풀었을 때 이제 해달라는 얘긴, 여기 이제 마이너스 7, 11 이런 부분들이 요 x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7을 대입해 주면은 9가 되니까 3이죠. 즉 f3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방정식으로 보면 0 되는 이런 근에 해당하겠습니다. 11을 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또 f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 그런 이참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작다 되어 있는데 사이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 최고차가 양이라는 걸 알겠죠. 최고차 개수를 a라고 한다면 a 값이 양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x 자체를 a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조진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됐으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9a 부분들하고 그거는 갖다 2x 마이너스 2분의 13하고 열심히 또 풀이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a 플러스 2분의 13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뭐 판별식을 논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1 마이너스에 이거 좀 부호 바꾸면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a에다가 9a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들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3a에다가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쿠 아무래도 숫자 좀 18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13a 플러스 2 해서 만들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2, 9, 18에다가 어떻게 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9에다가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9분의 2에서부터 2분의 1이다 라고 범위가 나오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F4의 최대값, 최소값이 되죠? F4. 그럼 F4를 좀 먼저 구하면 되죠. F4 이렇게 구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좀 4를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16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뭐 7a가 되겠죠. 그럼 뭐 주어진 시간에 7만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또 나누기 형태가 됐으니까 최소값이니까 9분의 2 곱하기 또 7 이렇게 쳐야 되겠고 최대값은 2분의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이거 좀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4분의 9입니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분의 9로 구한 거죠. 4분의 9 이렇게. 일단 뭐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뭐 방정식 때부터 계속 언급돼 가는 그런 형태죠. 요를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치환하는 형태였을 때 이제 근 되는 부분하고 이제 원래 근하고의 관계, 그 부분들 이제 f의 관계에서 이렇게 돼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함수식 만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문제풀이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했을 때 2차식 해서 이제 잠깐의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해가지고 판별식 대응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가는 이 부분 역시 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항목들 반드시 우리가 익혀야 될 그런 항목들 꼼꼼하게 좀 잘 챙기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ABC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2,5 주어져 있습니다. 두 직선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미지수가 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근데 A에서 BC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해주면 AH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아주 재미난 표현이군요. A하고 G 이렇게 중선을 쭉 연결해 가겠고 이것도 평행선을 이렇게 좀 직선의 평행선을 긋게 되게 되면 삼각형이 좀 닮음이 되죠. 이렇게 좀 닮은 형태가 됐을 때 그러게 되면 또 여기서 또 조그맣게 또 이쪽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면 G에서 내린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이 자체가 2대1 이런 부분이니까 AH 길이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요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y 플러스 n은 0 이렇게 2,5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2오니까 n-3은 절대값에서 이제 거리를 구해야겠는데요. 원래 이제 A에서부터 H까지 거리, 이 거리에 이게 좀 2대 1 이런 부분을 닮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차지해 주죠.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15 루트 2 되는데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n-3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5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n값은 그럼 뭐 5 이렇게 처리되니까 m값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n-3은 이퀄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5에서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도 있는데 자 문제에서 양수 n이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뭐 정답은 뭐 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닮음 형태의 b를 좀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A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을 발내린 길이를 알게 되게 되면 무게중심에서 수선을 발내린 길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이 길이의 이제 3분의 1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됐습니까?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 이론을 좀 살짝 적용해서 풀어가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 AP와 직선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있습니다. 각도가 90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과감하게 원을 좀 그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B 이렇게 열심히 표시하겠죠. 표시해서 AB를 지름으로 놓게 되게 되면 직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Q 이렇게 만나는데 문제에서 지금 이게 PQ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제 90도라는 사실이 가르쳐진 거죠. 이 90도를 보고 제가 이제 원을 떠올린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AB 부분들이 이제 지름이 되죠. AB 부분들 그러니까 AB 부분들이 지름이 돼가는 거니까 길이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4제곱에다가 2 루트 5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16에다가 20 4, 5, 20 이렇게 된가요? 3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제곱 구해간가요? 그러니까 뭐 지름 길이가 6입니다라는 부분들 알겠고 뭐 중점을 좀 이렇게 싹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3-2에다가 1 되겠고 0 이렇게 되는가요? 1,0 이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이제 1,0이 되겠고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좀 얻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또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선이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1,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 대입하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거리겠죠. 그럼 이게 이제 루트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피타고라스 해서 또 길이를 구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루트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에 좀 2배를 좀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루트 2가 되겠죠. 3루트 2에서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바로 PQ의 길이가 되겠다. 됐습니까? 90도 이 부분을 가지고 원을 떠올려간 부분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좀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챙기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또 a값의 범위를 좀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 근데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다행이죠. x-a, x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식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때 이제 오른쪽 범위가 이제 a제곱이 확실하게 음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6 해서 6보다 크다,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작다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 범위를 표시해 가야 되는데, a 값이, 어이구, 다행입니다. 0보다 크다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또 마이너스 4 부분들하고, 그럼 이제 a 부분에서 범위를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안 세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쪽에서 대소 관계가 나오죠.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a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답을 구해가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됐을 때 4, 6, 24 해서 최소값 제곱 곱한 다음에 계산해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사하기 좀 잘 됐나요? 주어진 부분들 다행히 인수분해가 좀 잘 될 수 있는 모양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제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아이고, 허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곱 자체가, 근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이제 확실하게 음수. 다행히 한쪽이 이제 양수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크기 비교해 가는데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모양이니까, 그렇게 좀 범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어진 식은 m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나오면 m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y 플러스 3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x 플러스 3은 0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항등식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뭐 각각 0, 0 이렇게 살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P점 좌표를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P점 좌표를 활용해 가지고 직선이 세 점하고 만나도록 하는 n값의 최대치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좀 이렇게 살짝 정해서 0,4 이렇게 좀 좌표 좀 찍어 보면 되겠고, 3,2 좌표 좀 찍어야 되겠고, 7,3 뭐 7,3 2, 3 이런 지금 좌표를 찍어야 되나요? 좌표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7,3 됐죠? 그 다음에 좌표 자체가 우리가 마이너스 3,3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좌표를 좀 잡아서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삼각형과 좀 만나야 된다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그거 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가장 클 때 작을 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3,2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조사를 좀 해보긴 하겠지만, 자, 일단은 그럼 기울기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x값이 3 증가할 때 여기는 얼마 증가하는 거예요? 7 증가하니까 이제 3분의 7 이런 기울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3의 10 증가에 6 증가, 10분의 6, 5분의 3 이런 형태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6분의 마이너스 3이었죠. 6분의 5 이렇게 되는데요. 6분의 5, 6분의 5 어정쩡하죠. 5분의 3보다는 또 크고 3분의 7보다 작은 거니까 최대 최소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기울기 자체가 n분의 1이네요. n분의 1 이런 형태니까 이게 이제 뭐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수 m값의 최대 치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m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역수 형태로 해서 부등호가 바뀌게 되죠. 7분의 3, 3분의 5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뭐 둘을 좀 나중에 곱하기 하는 거니까요. 곱하기 하게 되면 정답은 뭐 7분의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 형태라고 할 정도로 출제민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 m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처리해서 항상 지나는 점, 뭐 실제 이제 문제 유형도 무지무지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는 건데, 어쨌든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될 정보니까요. 반드시 좀 체킹해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만난다 안 만난다 됐을 때는 특정하게 지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좀 기울기가 가장 큰지 작은지 이렇게 좀 조사하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영이 아닌 실수 m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베타 감마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러면 하나는 뭐 허수란 얘기인데요. 옆에 또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 해석 잘해야 되는데, 실수를 제곱해서 헛수가 될 수는 없죠. 그죠? 베타를 제곱해서 3, 마이너스 3 감마가 되는데, 실수를 제곱해서 허수 될 수는 없으니까, 베타가 허수가 되겠고, 일단 뭐 실수 자체가 감마입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곱을 했는데, 그러면 복소수이라는 형태를 제곱했는데 된다는 얘기는 베타 이런 부분이 순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bi 이런 형태로. 그죠? 실수 부분이 있으면 좀 안 된다라는 뜻이요. 뜻도 담겨 있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뭐 마이너스 bi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럼 이제 뭐 3차 방식 근거 계수 관계 쓰면 되는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둘 더하기 좀 이게 0이잖아요. 그냥 감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2란 뜻인가요? 와, 실수를 좀 곧바로 좀 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실근을 좀 알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정보 곧바로 이용하면 되죠. 베타 제곱 해주면은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3을 좀 곱하겠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 되겠고 b 제곱은 6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b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알파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뭐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 자 곧바로 써야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겠고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결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거 좀 안 썼는데요. 알파 베타에다가 감마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서 요거는 그냥 알파 베타가 되는 거군요. 알파 베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m 되는 거니까 그냥 갖다 관계식만 하는 거지. 역시 사용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앞쪽에서 뭐 가볍게 또 처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어진 부분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 감마 뭐 실수가 하나뿐이다라는 이 부분 해석을 통해서 무엇이 실수고 그 다음에 허수 갖는 것도 이제 근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뜻파악을 해야 그 다음 풀이가 좀 이렇게 수월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가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9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권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직선 LM의 기울기 합의 최소 최대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은 원점을 지나고 P에서 만나고 넓이를 또 3등분 한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까요? 4하고 12 이렇게 A하고 B 4,0하고 0,11을 좀 표시해 줬는데 3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등분 먼저 해서 이렇게 좀 그을까요? 해서 L이란 선을 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3등분이니까요. 3분의 4 그러면 8 이렇게 좌표 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됐고 그 다음에 N은 여기서 요 점을 지나면서 또 넓이를 3등 그럼 여기 AB의 중점을 지나면 돼요. 이렇게 중점 그죠? 그럼 이제 요 넓이 또 같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3등분 되는 그럼 2,0을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3분의 4에다가 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울기가 이제 6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에서 3분의 4를 빼면 되는가요? 그러면 3분의 6에서 3분의 4분의 2가 되겠고 높이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그럼 마이너스 12에서 기울기 두 개를 구해서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기울기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번 또 더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딜까요? 그건 이제 눈치채죠. 요 점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8, 4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렇게 또 그어서 또 이렇게 중점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0,6이 되겠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3분의 8분의 4 이렇게 처리해 줬으니까 기울기는 2분의 3 해서 기울기가 나오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0,6하고 이게 어떻게 되죠? 3분의 8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8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나오면 되겠죠? 이제 이 둘을 좀 합하면 4분의 6,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류가 나오죠. 그럼 이제 큰 게 4분의 3이 최대, 마이너스 6이 최소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최소, 최대 모두 구하고 과정 설명하십시오. 최대, 최소 모두 구했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좀 당겼네요. 그죠? 3등분점 먼저 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다시 중점 연결해서 넓이 절반 나누고 간단하지만 또 이게 연습을 또 안 하면 또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9번 권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해석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권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